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빛중학교의 국어교사 강경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같이 오신 손민혁 선생님도 함께 발표를 할 거고요. 지금 숨어 있지만 수빈 학생도 와 있어요. 그래서 1학년 학생과 함께 발표를 해보려고 하고, 어, 제가 앞부분 주로 쭉 어떻게 수업을 했는지 말씀을 드리고, 민혁생과 학생이 이 수업의 후기, 그리고 질문 이런 내용을 조금 뒷부분에 맡아서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팀은 선생님들도 다 하실 수 있는 심플한 수업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국어 시간에만 이루어진 프로젝트 수업이었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직업인 인터뷰를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직업인 인터뷰를 어떻게 차근차근 중1이라는 어린 학생들과 진행을 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이런 수업을 왜 했고, 어떤 과정을 했고, 이후에 결과와 후기는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8년차 교사고요. 저와 함께한 손민혁 선생님은 신규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다는 것은 이제 선생님들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중2를 여러 번 이제 수업을 하면서 일단 자유학년제 취지의 진로 탐색이 부합을 하기도 하고, 또 직업인 인터뷰라는 게 국어의 성취 기준과도 맞아서 이런 수업을 일단 생각하게 됐었고, 또 제가 지향하는 수업이 학생들 뭐 다 아시겠지만 학생 중심의 프로젝트 수업을 지향하는 면이 있어서 진행을 했고요. 저희 학교도 소규모 학교라 거의 대면 수업으로 진행이 되긴 했는데 내용을 보시면 온 오프라인에 상관없는 수업을 하려고 했고요. 또 뉴스망고를 이번에 저도 좋은 기회에 알게 되어서 학교 밖과 연결한 수업을 해보자 이런 의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중학교 1학년이 8개 반인데 손민혁 선생님이 4개 반, 또 제가 4개 반 이렇게 맡아서 진행을 했고 완전히 똑같은 수업을 같이 짜서 진행을 한 거에 되겠고요. 성취 기준이 이렇게 딱 있었어요. 국어과다 보니까 이렇게 면담을 하는 것 자체가 성취 기준에 있어서 이거를 적극 활용해서 저희가 만들어낸 목표는 관심 있는 분야의 직업인을 선정해서 면담을 한다. 그리고 그 내용을 면담 보고서로 작성을 한다. 이렇게 목표를 짜봤습니다. 조금 수업 과정을 자세하게는 말씀드리는데 시간이 이러니까 제가 최대한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9차시 정도로 진행을 했고요. 처음에는 아이들에게 안내하고 면담 대상 선정, 역할 분담으로 시작을 하고 메일을 통해서 섭외를 했고 또 질문을 미리 만들고 면담을 줌으로 100% 했습니다. 저희는 직접 만나지는 않았고 저도 직접 만나는 것을 가장 해보고 싶긴 했는데 그래도 코로나 상황이니까 한번 줌으로 해보자 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마지막으로 수정하고 피드백하는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평가하고 마무리하는 것까지 이렇게 9차시 정도로 진행을 했습니다. 각 과정을 조금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첫 부분에 했던 프로젝트 전체 안내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아이들에게 나간 학습지인데 처음에 이렇게 수업을 할 거라는 차시 계획 자체를 아이들에게 안내를 하고요. 이건 아까 보니쌤께 저도 배워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 방식인데요. 평가 기준을 미리 안내하고 학생들이 시작하기 전에 먼저 수업 목표를 세우게 하는 학습지 내용이고요. 그리고 역할 분담을 이렇게 좀 상세하게 했어요.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과 면담 실행 과정에서의 역할이 있고 보고서 작성할 때의 역할을 이렇게 나누어서 학생들이 역할 분담을 좀 상세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바로 뉴스망고의 힘이 이건데요. 뉴스망고에서 이런 멘토풀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멘토풀은 다양한 직업인들의 정말 풀인데요. 학생들한테 이런 풀을 제공을 해서 사실 처음에 뉴스망고 이 풀을 제가 조금 수정을 해서 분야를 나눴어요. 건축학, 교육 등등으로 나눈 다음에 이 분야를 아이들한테 지망으로 선택하게 해서
최대한 관심 분야별로 모둠을 만들어줬고요. 그 안에서 다시 원하는 멘토를 선정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정한 모둠을 기록을 해서 제가 민혁쌤과 계속 이 문서를 공유하면서 서로 겹치지 않게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메일을 통해서 멘토와 계속 소통을 했거든요. 그래서 멘토와의 소통 과정이 이메일로 계속 이루어졌어서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섭외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중1 학생들이기 때문에 좀 전체적인 형식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틀을 일단 주기는 했습니다. 틀을 주고 뭐 조금씩 내용을 바꿔서 보내도록 안내를 했고요. 이 이후에도 메일을 여러 번 보냈어서 메일 보낸 내용들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이 섭외가 된 이후에 한 4번 정도 메일이 오갔는데 두 번째 메일은 이제 면담을 확정하는 메일. 이게 제가 중요하다고 느끼게 된 부분이 이 학생들이 메일을 하나하나 챙겨주지 않으면 답장도 확인을 안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섭외가 됐으면 감사합니다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과정을 챙겨줬었는데 먼저 1차 메일에 대한 확인을 하고 뭐 감사를 하고 또 다음에 다시 메일을 하겠다 이런 내용을 다 보내게 했고 거절당하는 경우 혹은 확인 안 하시는 경우도 간혹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다시 보내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면담 전에 다시 한번 안내를 하기 위해서 중 링크를 미리 보내드리고 질문지도 미리 보내드리는 메일도 있었고요. 또 마지막에 모두 끝난 후에 면담을 다 한 이후에 다시 한번 감사 이메일 보내는 것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 이메일 예시를 좀 보여드리면 학생들한테 이렇게 상세하게 어떤 내용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다 안내를 했고요. 그걸 토대로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써가지고 보고서도 이 멘토님들이 한 번씩 확인하실 수 있게 이렇게 메일을 보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모든 프로젝트가 완전히 끝난 완전 최근에 멘토님들께 한번 보냈던 감사 메일이었고요. 또 보고서 내용을 이따가 인터뷰집으로 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동의를 얻을 겸 해서 감사하다 하는 내용이랑 또 약간 동의를 얻는 내용을 넣어서 마지막으로 제가 읽어야 메일을 이렇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답장이 되게 감동이 있더라고요. 전 답장을 바란 건 아니었는데 오히려 멘토님들이 되게 이런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되게 저 또한 힘이 되었던 답장들이 많았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메일을 어떻게 보내면서 멘토들과 소통을 했는지를 먼저 좀 말씀드렸고요. 다시 좀 수업 과정으로 와서 질문을 만들기 전 활동부터 이렇게 어떻게 했었냐면 질문을 아이들이 그냥 만들라고 했을 때는 어려움을 많이 느껴서 일단 책에서 인터뷰 관련 책들을 좀 찾아서 애들한테 도움이 될 부분들을 좀 발췌를 했어요. 지금 일부만 가져온 건데 이 발췌한 내용들을 좀 아이들한테 읽기 자료로 읽히고 이 내용을 토대로 퀴즈도 좀 풀어보면서 인터뷰 질문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수업도 진행을 좀 했고요. 그리고 좋은 질문이 유형은 어떤 건지 또 직업 관련 질문은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예시를 제공해서 이렇게 아이들이 좀 질문 만들기 전에 좀 사전 지식을 많이 갖고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질문을 만들 때에는 저희가 면담 보고서 양식을 이런 식으로 구글 문서로 만들어서 공유 문서로 진행을 했는데 이 안에 이렇게 질문을 만들게 했어요. 그래서 필수 질문 3가지는 모두가 만들게 하고 나머지 질문은 구체적으로 그 직업과 관련해서 1인당 2개씩 그런 식으로 만들게 해서 질문을 먼저 이렇게 잘 만들게 하고 그리고 이 질문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하다 보니 이 부분에 공을 좀 많이 들였고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학생들끼리 또 교사가 수시로 피드백을 하면서 계속 수정을 해서 좀 잘 만들기 위해 노력은 했는데 좀 이렇게 큰 질문들이 많기는 했어요. 그 멘토님들이 굉장히
답할 때 나중에 고민이 많이 되셨다 이런 피드백을 많이 받기는 했었는데 그래도 나름 노력은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직접 이렇게 하기 전에 면담을 하기 전에 유의사항이라든지 면담 시나리오까지 이렇게 좀 상세하게 제공을 했던 이유가 중1 학생들이기 때문에 정말 인터뷰가 뭔지도 모르고 처음으로 정말 해보는 거기 때문에 좀 상세한 이런 자료들을 제공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 실제 할 때 이 시나리오를 많이 참고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진행은 저희가 대면으로 이때는 이루어져서 교실에서 이렇게 한 조가 4명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교실에서 좀 따로 앉아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줌으로 다 모아서 소회의실을 만들어가지고 분배를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했고 조금 하울링 있긴 한데 그래도 조금 떨어뜨려서 앉히니까 막 진행이 안 되는 정도는 아니어서 그렇게 했었고 또 간혹 꼭 그 멘토를 하고 싶은데 수업 시간에 안 되시는 멘토가 간혹 있어서 그런 경우만 좀 따로 진행하기도 했고 그 외에는 다 수업 시간에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짝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그냥 네. 살짝만 볼게요. 아이들이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프린트해 오느라 한 소리가 4분 들리나요? 늦었어요. 미안해요. 네. 괜찮아요. 네, 반갑습니다. 시작할게요. 네. 그리고 먼저 한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혜성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소연이라고 합니다. 네. 김천이라고 합니다. 네, 되고 싶습니다. 저희의 질문에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하지 마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 보면은 조금 시나리오를 읽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는 아이들이 처음 해보는데 큰 의의를 둔다고 생각해서 그냥 시나리오 보고 읽는 것은 다 허용을 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무튼 네. 진행을 했고요. 한 팀 또 앞부분만 살짝만 보겠습니다. 바쁘실 텐데 이렇게 면담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알아두실 분 말고. 그런 매개 역할을 하는 일이 또 되게 매력적으로 그뿐만 아니라 박물관도 어저께는 선생님이 잘 알면 네, 그래서 요것만 볼게요. 학생들이 조금 제가 해보니까 질문을 막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까지는 좀 어려움들이 많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게 저는 뭔가 애들이 멍 때리지 않고 이렇게 있지 않고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직접 해보니 그래도 나름의 감동이었던 것 같아서 네,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방금 줌으로 다 했기 때문에 녹화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녹화한 것들을 이렇게 헤들렛을 하나 만들어서 녹화본, 녹음본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사진 같은 것들도 다 모아서 나중에 보고서에 활용을 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이제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과정도 굉장히 심도 있게 나름대로 진행을 했는데 저희 학교에 크롬북도 있고 노트북도 있어서 그거를 활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모둠별로 앉아서 진행을 했고요. 목차별로 역할 분담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맡은 부분을 토대로 작성하고 또 서로 도와가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모든 면담 내용 중에 이 제목 선정 이유, 협의 요청글, 질문지 등등 질문 내용, 답변 내용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보고서에 넣게 했습니다. 하나만 꼭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클로바 노트라는 건데 이게 아이들이 전사를 직접 녹음본 들으면서 할 필요 없이 녹음본을 자동으로 텍스트로 변환해주는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확도가 꽤 높아서 이게 좀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 번 다 쓴 다음에 모둠별로 돌아가면서 서로 읽어보면서 이렇게 구글 문서의 댓글 기능 활용해서
서로 피드백 댓글 달아주기 이렇게 활동도 했습니다. 결과물은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보고서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내용이 많죠. 중1 학생들이 썼다는 점을 고려하면 굉장히 한 6, 7장 정도씩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모두 마무리 과정으로 자기평가, 동료평가 하는 내용을 이런 식으로 구글 설문으로 만들어서 진행을 했고, 그리고 아까 첫 시간에 평가 기준을 활용했던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마무리 활동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중1이었기 때문에 자유학년제 기록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기록도 해줬습니다. 성취 수준에 따라서 기록 예시를 살짝 이렇게 한번 써봤고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엔 시간이 없네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수업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 것을 소개해드렸고요. 이제 후기와 뭐 결과물 같은 것들을 민혁쌤이 이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빛중학교 신규 국어교사 손민혁이라고 하고 이번에 강경은 선생님 따라서 이런 면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앞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이렇게 학급 문집을 만들듯이 인터뷰 집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학생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표지 역시도 면담을 실제 진행했던 학생이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했고, 안에 있는 내용물을 보시면 앞에서 했던 보고서의 작성 내용들을 쭉 수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맨 뒤에는 이렇게 저희 뉴스망고와 연계한 어떤 교사 선생님들의 소감도 들어있는 거고, 어떤 직업인 분들의 소감 들어있고 학생의 소감도 들어있고,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생들에게도 나눠주기도 했고, 또 선생님들끼리 공유를 하기도 하면서 저희가 수업을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정리해보고 공유할 수 있는 계기를 갖도록 했습니다. 넘겨주시면, 네, 보시면 여기 목차가 나와 있는데요. 목차 같은 경우에 아까 경은쌤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런 직업 분야별로 목차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떤 직업인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지를 한 번에 볼 수가 있게 만들어 놓았고, 네. 그리고 학생들이 실제로 자신들이 만나보고 싶은 직업인들과 면담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처음에 조를 짤 때도 먼저 관심 있는 분야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학생들끼리 조를 짰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목차를 보시면 학생들이 실제 원하는 직업인들과 면담을 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넘겨주시면 저희가 활용한 온라인 도구를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 활용 도구가 있고 부활용 도구가 있습니다. 주 활용 도구에는 메일, 줌, 구글 문서 설문지가 있어요. 그리고 부분 활용 도구에는 패들렛, 클로버노트, 퀴즈엔이 있습니다. 주 활용 도구에서 메일 같은 경우는 멘토님을 섭외할 때 사용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일정을 조정할 때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핸드폰이나 어떤 전화나 문자로 연락을 굳이 하지 않은 이유는 직업인 분들의 어떤 프라이버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도 당연히 존중을 받아야 되고 그분들의 어떤 일정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하나가 더 있고, 다른 부분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정식적으로 이메일을 작성해 보는 과정을 통해서 섭외 글을 하나를 작성해 보는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실제성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구글 메일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줌을 활용했는데, 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비대면으로 면담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가장 뼈대가 되는 도구라고 할 수가 있었고, 화면 녹화 기록 기능을 활용해서 자동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면담의 전 과정이 영상도 녹화가 되고 이렇게 목소리, 녹음도 녹화가 돼서 이걸 나중에 패들렛에 업로드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앞에서 경은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회의실 기능을 활용함으로써 저희가 수업 중에 여러 소회의실에 여러 다른 모둠의 학생들이 어떻게 면담을 진행하고 있고 어떤 식의 문제가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한 번에 알 수가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구글 문서와 설문지 같은 경우에는 보고서를 학생들이 동시에 작성을 할 수가 있고, 저희는 또 크롬북을 활용해서 이렇게 종이에 펜으로 쓰는 게 아니라 직접 타자를 치면서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동시에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고, 댓글로 피드백을 다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용이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구글 문서를 활용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니까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 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후에 학생들의 어떤 피드백을 보면 보고서 쓰는 게 조금 어려웠다고 했는데 문서를 활용함으로써 그 어려움을 조금 더 줄여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패들렛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듯이 저희가 녹음이나 영상 혹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공지해주고 싶은 내용도 한꺼번에 공유할 수 있는 도구가 되었고, 다음으로 클로바 노트 같은 경우 학생들이 직접 그 내용을 다시 들으면서 쓰거나 기록을 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전사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시간을 대폭 줄여줄 수 있었고, 학생들이 보고서나 멘토님과의 어떤 의사소통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퀴즈에는 저희가 질문 만들기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질문을 만들어야 되는지를 보다 흥미있고 주의 깊게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제공해 주었습니다. 넘겨주시면 학생들의 수업 후기입니다. 좋았던 점 또는 배운 점 등에 대해서 말을 해줬는데 협력해서 면담하고 보고서 쓰는 과정을 배웠다라고 해줬는데요. 그러니까 이 후기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학생들이 면담을 하고 질문을 만드는 과정 자체를 실제로 경험을 하면서 배울 수 있었다라는 말로 요약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좋은 점 말씀드리면 관심 분야의 직업인에 대한 이해가 가능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실제성이라고 할 수 있죠. 위에 같은 경우에는 보고서,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성취 기준, 교육과정상의 학습을 실제적으로 할 수 있었다는 거고, 직업인에 대한 이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의도했던 학생들이 진로를 탐색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제성을 갖출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관심 분야의 직업인, 관심을 공유해서 모둠을 짰기 때문에 진짜로 자신이 면담하고 싶은 직업인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더 흥미있고 집중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고, 그만큼 학생들에게 더 의미있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넘겨주시면 아쉽거나 힘들었던 점을 말해줬는데요. 당연히 이제 줌을 활용했기 때문에 직접 만나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을 해주었고, 그리고 연결이 어쩔 수 없이 끊기는 부분이 있었기도 했고, 어떤 답답함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멘토분들이랑 섭외를 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어떤 학생들은 정말 운이 없는 거죠. 3번, 4번 정도 이렇게 섭외가,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요? 파토는 일본 말이니까 펑크가 나서 다시 계속 섭외를 해야 돼서 다른 학생들은 이제 쭉쭉 거의 끝나가는데 이제 섭외가 되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고, 물론 학생들이 더 열심히 해줘서 금방 정상적으로 면담을 진행했지만, 그리고 멘토님뿐만 아니라 학생들 서로도 이렇게 시간을 맞추는 데 있어서 주말을 활용하거나 그래야 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었다고 말해줬습니다. 다시 한번 넘겨주시면 저희가 5분 남았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이제 다음에 저희 착한 수빈 학생에게 좀 더 시간을 주고 싶어서 금방 스피커. 빠르게 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마지막 기타 종합 의견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이제 선생님께서 프로젝트를 안내자의 역할을 잘 해주셨다. 물론 저는 약간 묻어가는 느낌이었고, 강경 선생님께서 안내를 굉장히 잘 해주셨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학생들이 어떤 노력을, 이해를 금방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쉽게 진행할 수 있었다고 말을 해주었고요. 그리고 같이 면담을 하기 때문에 협력할 수 있었고 친구들과 더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실제성을 부여받았다는 말을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넘겨주시면 저희 이제 실제로 저희 프로젝트에 참여 정말 열심히 했던 친구인데 이 학생의 어떤 발표 소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수빈커 나와주세요. 네,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면담 중에서 면담의 많은 역할 중에서 저는 진행을 맡았었는데 저는 진행을 맡았었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기록이나 뭐 사진 그런 다양한 역할을 맡았었습니다. 저는 우선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우고 또 깨달았지만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는 사회에 직접적으로 나와보거나 그러지 않는 학생이기 때문에 선생님이나 학생 이외에 또 다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경험이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면담이라는 그런 질문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돼요. 되게 저한테는 여러 의미로 되게 뜻깊었고 그리고 또 되게 깨달을 수 있던 것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대면으로 진행되어서 끊기거나 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면 못지않게 서로 협동해서 하면은 유연하게 진행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서로에 대한 그런 뭐랄까 협동심도 같이 키울 수 있고 그리고 비대면으로 해서 아무래도 끊기거나 할 수 있는 문제가 사실 저희 모둠에서는 좀 크게 일어났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방안도 생각하면서 문제 해결 능력까지 키울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저는 좀 더 배울 점이 많았던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고서 저희가 면담을 하고 나서 전자메일을 보내고 섭외를 하고 그리고 면담이 끝나고 나서 보고서 작성을 했는데 보고서 작성을 하면서 아무래도 그런 참여를 안 하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참여를 좀 잘해주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런 친구들도 되게 자신이 어떻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나가야 할지를 자기평가랑 동료평가로 개선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저는 자기평가 또는 동료평가가 참 도움이 됐던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면담 프로젝트가 사실 저희한테는 되게 큰 경험이었던 것 같고 되게 도움이 많이 되었던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정도에서 소개를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수빈커한테 질문 있으신가요? 저희가 2분 남았는데 학생에게 질문하고 싶은 거 괜찮으신가요? 우리 수빈커는 어떤 전문가를 만나셨어요? 면담? 저는 약간 아이들을 코칭하면서 색채 심리를 알아보시는 미술 연구소에서 일하시는 분을 만났었습니다.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번 수업하면서 뭐가 가장 어려웠는지 궁금하대요. 저희는 다른 모둠에 비하여 그런 시간적인 문제나 연락적인 문제에 있어서 딱히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수월하게 진행됐는데 그중에서 좀 힘들었던 과정을 꼽아보자면은 보고서를 작성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좀 참여를 안 하거나 좀 협력적으로 도와주지 않는 친구들을 따라하게 해주고 좀 같이 협력해서 하게 하는 것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제 한 팀을 또 이끌어가는 역할을 잘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너무 한 학기 수고 많으셨고요. 사실 망고 멘토풀을 가장 많이 활용한 수업을 해주셔서 저도 되게 감사했고 네, 다양한 전문가분들, 제3의 어른들이 청소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또 만들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